그리고 진짜 대선은 대선인 게 별 이제 그 풍설 소문이 많이 돕니다. 네. 얼마 전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 행보를 정했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예. 근데 그게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네. 그렇게 쓱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오세훈 측이나 한동훈 측 둘 다 생각이 없어요. 전혀. 예. 누가 이제 꾸며낸 얘기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이거를 무게감 있게 다룰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근데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그 방송 나와가지고 발끈하시면서 한 얘기는 가짜 뉴스인데 이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분들 예. 오세훈 쪽이에요? 아니 즉 그쪽 분들 다 알고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한동훈이 서울시장 뭐 출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한동훈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오세훈과 한동훈은 이미지적으로 겹친다는 겁니까? 대선을 치를 때? 겹친다고 볼 수가 있나?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이런 차라리 지적은 이준석을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겠다라고 어. 하면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괜찮아 들어오네. 이대로. 본심 드러내네. 그런데 한동훈은 아니 어떻게 뭐 서울시장 갑자기 뜬금없이 네. 출마를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돼요. 정찰을 하면. 근데 이번에 본인들은 지난번 63%로 당원들의 지지, 일반 국민 지지 받아서 압도적으로 당대표 받았죠. 됐으니 네. 나 이번에 나가면 그 사람들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네. 나 이번에도 내가 대선 후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대단히 낙관적으로 경선을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산 경남을 자신의 정치적인 근거지 기반으로 만들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전략 기획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PK를 그러니까 그 언더 73인 그 친구들이 말 그대로 김현철 씨 네. 찾아가서 네. 했다는 게 그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서 슬슬 부산 경남 쪽을 나의 정치적인 이해가 기반 되네.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총선 때 부산 지역 나 때문에 한속 그렇지. 뺏기는 걸로 18개 나왔잖아. 중에 17개 네. 이겼으니까 내가 네. 유세 가면은 오히려 대구 경북보다 훨씬 더 환호가 많이 나왔어. PK가 그리고 지역 골목 유세 대여섯 시간 동안 다녀봤더니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내가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광주에 가도 그만큼 박수를 받아요. 그 PK에서 그 정도로 이제 의석을 많이 갖고 간 것은 우리 민주당 형들 때문이죠. 민주당 형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대선을 두고는 아까 이제 우리 초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는 게 여간 특검법도 그 야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네.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안줄것 이거는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전망하는 게 한동훈 계열의 그러니까요. 의원들은 네. 자기랑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오세훈, 홍준표 보내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법 올라오면 찬성표 던져야지.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한번 그냥 1차 투표 한번 봐보세요. 이탈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국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특검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한 게 검찰을 향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라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이 뭡니까? 얘기도 자세하게 들었는데 네.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본인은 책 없다. 잡힐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잡히려면은 오세훈 시장이 명 선생 여론조사 좀 해줘. 특히 여론조작 해가지고 내가 안철수랑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걸로 좀 해줘. 분위기 좀 잡아줘. 네. 내가 돈 줄게. 쓱 해가지고 직접 보고받고 상의하고 계속해서 뭐 그래요 고마워 충성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없어요 그게. 예. 그게 없고 그 전에 그냥 김영선 의원이 와 소개하니까 아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사하고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 오면 아유 그래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후원회장 격이라는 분이 돈 준 거는 그 사람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끈이 다 있고 막 여러 가지 중진 정치인들하고 친하다고 하니 그 사람들과 하나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네. 본인이 그렇게 돈 준 건데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세훈 문제가 시장 되느냐? 네가 네. 잘못한 거라고 지적질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명태균 씨는 이번에 특검법 통과된 환영의 뜻 밝히면서 맞아요. 예. 제 1번으로 네. 오세훈 시장을 타깃합니다. 얍삽하잖아요. 보기. 아니야 그건 내가 한번 먼저 얘기해야 돼. 네. 그거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 측이 명태균과
어떠한 연관 인연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반증이다. 모욕감 당한 거야 명태균으로서. 아. 이런 내가 정말 책사로서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고 다 했는데 했네요. 거기서 강철원 실장하고 엄청 대판 싸웠거든요. 정말 거의 멱살 직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똥낀 놈이 성낸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방구입니다. 거기에서 방구 낀 사람이 성낸다라는 작전을 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보궐선거에 당선되잖아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할 때부터 명태균 씨가 자기가 작전 넣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설문지 조작하는 법,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미 떠든 적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딱 나가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오세훈 지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이야기합니다. 군소정당과 거대정당이 단일화할 때는 설문지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거대정당을 집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정치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고 이런 우리 장성철 씨를 오랜만에 하나 비판하자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혼자 큰 그림 그리고 있어. 지금 하면은 오세훈 대선 가고 이준석 시장 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림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개도 잃고 구럭도 잃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되는 게 저를 믿으십시오. 못 믿으시겠지만 와이 아닙니까? 와이. 있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렇게 큰 그림 그린다 그런 거 없잖아 지금. 제가 2021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이 있습니다. 아 비전 전략실. 네. 비전 전략실 부실장으로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기획을 했던 그랬구나. 당사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방송에서 나간 거 막 단일화의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ABC, 이 문구 네.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히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고 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네. 워낙 경쟁력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철수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이긴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냥 다 풀어놓고 여론조사로 제안을 합시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송일종 당시 여론조사 협상 네네. 당사자가 제대로 협상을 해와가지고 결국에는 유리하게 이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성철 부실장이 있었다. 명태균은 없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오세훈 당선의 1등 공신은 장성철이다. 그렇게 연결이 그런 얘기를 됩니까? 해석이 되네요. 1등 공신은 아니에요. 그럼 2, 3등 정도? 저희 네. 이준석이 그 칠불사에 가서 홍매하는 왜 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댓글로도 정말? 하나만한 얘기하지 말고 이준석 얘기 좀 들어봅시다. 자, 라고 요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했을 때 모델 그대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기획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이야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어쨌든 거예요. 간에 그 이야기를 깨우쳐줬을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보니까 그 뭐 전략가도 이거 안 해요 그냥. 어른 대접을 받으니까 막 야! 안철수 멍청한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 메시지의 강도의 집행력이 문제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실행력. 예, 예. 실행력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명태균 씨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솔깃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네. 저도 좀 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면은 민주당이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를 굉장히 좀 들어봐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특검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국정조사까지. 특검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저는 가가지고 명태균의 황금폰이 민주당에 온다거나 조국당에 오면 국민들이 신뢰가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 또 조작했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몫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을 그렇죠. 연호하시니까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오늘 그 야당들이 이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야육당. 개혁신당도 의원 3명 전원이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뭐 예. 떳떳하게 밝혀질 거다. 내가 관계 없다라는 거 음. 이번 기회에 밝히면 된다. 그렇게 자신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송 나와서 그렇게 타격 얘기를 없다고 하던데요.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가지고 문제가 될 거다라고 추측만 하는 거지. 명태균 네. 씨는 과대망상증 환자에다가 관종인 것 같아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달 동안 언론의 지면을 싹쓸이하고 자기가 소외되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가지고 구사하면서 주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홍준표, 뭐 오세훈, 이준석과 관련해서 뭐 하나라도 던졌을 것 같아. 구체적인 사안을 하나라도 뭔가 있었으면. 근데 계속 뻥카만 얘기하잖아요.
나 있다. 곧 공개한다. 니들은 내 옆에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껍질 벗기겠다. 와. 저는 사실 이제 그 우리 명태균 씨와 최근에 많이 만난 분들 하고 제가 다 친해요. 노영희 변호사 친하죠. 스픽스 정기환 대표 그러니까. 친하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박범계 형도 저하고 아주 친한 예. 관계고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친해요. 의원도 하다못해. 만났죠. 다 나하고 네. 친한 사람들만 네. 명태균을 만났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도덕적인 타격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라는 들었을 때, 것들이 예, 이제 예. 이름이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아직도 좋아한다. 여전히. 네, 여전히 좋아한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만 안전한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안전하다. 세트로. 세트로 세트로 안전하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다. 아하. 라고 이제 그 만난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이 그렇다. 그렇게 네. 몰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민주당이 김문수가 대선 후보 되는 것보다 오세훈이 대선 후보 되는 거에 더 껄끄럽고 본인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가 그럴 수 있죠. 높아지니까 네. 그냥 오세훈 견제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곧 창원지검장이 기자회견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네. 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고 거기 문제가 있으면은 뭐 오세훈도 대통령 못 되는 거지. 아니, 이런 거 책임지는 가 거죠, 당연히. 이런 거 네. 감추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근데 명태균 씨의 입에 우리가 계속 놀아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사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면서 한 것도 없고 진짜 제 스타일이 안 맞거든. 근데 나라를 잘 운영 못할 것 같아. 눈치만 보고. 차라리 유승민이나 뭐 홍준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차라리 홍준표 시장이 잘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때요 좀 보기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막 사람들 흥분 선동시키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네. 야 내 말 안 들어 야 막 이랬잖아요. 그보다는 약간 좀 재미없고 무미건조하지만 정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시라는 경영을 해봤고 네. 그런 것들을 해본 행정을 사람이 해봤고.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그건 상식적인 지도력만 갖고 있어도 다음번에 새롭게 리더십을 존중받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 지지선언 대통령 뭐 하는 아니, 거예요? 저는 오세훈이나 유승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 같아요. 관료들이 관리 더 잘하는데. 두분 말씀 듣다 최상무 시대에도 보니까 나라가 진짜로 이제 돌아가는데. 대선이 정말 다가왔다.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뭐 외교 문제에서는 좀 그 극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어. 저는 오세훈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더 현명한 리더십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관료들 공무원들 대단히 유능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보고서 올라오는 것들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방향만 제시해주면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보고서 다 무시하고 명태균 씨랑 통화하고 부정선거 막 그냥 계속 이거에만 꽂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술 퍼먹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보다는 안정적인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리더십이 훨씬 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관료형 리더십이.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서 PK에 깃발 꽂고 시작한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야권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독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긴 네. 한데 그렇지만 또 말 수는 아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 그 네. PK에서 부산에서 18개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승리한 승리, 삼선 네. 의원인 건데 네. 이분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허.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치고. 재수 전재수 우리 전재수. 예. 왜냐면 전재수 의원을 모르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네. 네. 이름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님이 아는 전재수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캠프의 이제 막내였습니다. 재수가. 노무현 사단의 옛날에 막내. 우리 다 재수라 이제는 의원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삼선 의원이시니까 우리 네.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캠프의 이제 막내 출신이고 부산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정치인들이 계속 한두 번 떨어지면은 떠나요. 네. 떠나는데 전재수 의원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 3전 4기드만 보니까 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면서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뭐 15% 득표하나 45% 득표하나 늘 꾸준히 출마하면서 네. 바닥에서부터 이제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무호남 양무국가. 이순신 장군이 네. 임진왜란때 호남의 곡창제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그 한국이 없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시무 PK
뭐지? 양부. 양부 민주정부. 어. 시무 PK 양부 PK 민주정부. 없으면은 PK가 예. 없으면은 민주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예. 지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PK의 의미 있는 정치인이 본인이 깃발 들고 출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향 분류를 굳이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계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 출마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하고 완벽하게 선긋기를 해버렸거든요. PK 또 김경수 네. 지사가 이게 있네요. 네. 노무현 정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상대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지 상대를 비판해서 나를 키울 생각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종로 지역구를 던지고 부산으로 가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네. 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대에 총선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노사모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새로운 정치를 네. 만들어야 된다는 사회적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제도권 내에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던 이인재 후보와 싸움을 붙습니다. 즉 내가 만드는 나라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네. 상대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둑으로 예. 이야기하면 아생우에 살타라. 네. 아니 그 대선이 이제 시간 싸움이기도 한데 그 저도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이겼던 네. 그 과정들을 이제 정동영이 이인재. 네, 목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전재수 의원 같은 분이 실제로 전 태풍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태풍.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와 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지도자 깜이냐, 대통령 깜이냐라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인식하냐? 아직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대단히 훌륭한 의원인 건 알겠는데 네. 이번 기회에 내가 지도자 깜으로 한번 발돋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봐야지. 어디 이재명 대표한테 개겨가지고 나 가면은 또 막 이렇게 짓누르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 전재수 의원이 말씀 잘하신 게 잘하기 경쟁하면 돼요. 잘하기 경쟁 좋다. 이재명 대표에 아. 대한 법률적 도덕적 검증은 이미 충분해요. 아. 당내에서 문제 제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2심 고등법원에다 맡겨두면 돼. 법률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그거보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대한민국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지 네. 예전처럼 막 서로 네거티브 해가지고 표 깎아내리고 그런 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김경수 전 지사 만난다고 잘하시는 합니다. 그렇죠. 네. 아. 어떤 결정입니까? 잘한 아니 결정입니까? 포용적이고 관대한 모습 네. 보여야죠. 그러니까 비명 학살했다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완전히 뭐 보수 쪽이라든지 반대한 사람들 망가뜨리고 짓누를 거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깨 나가야죠.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부터 경쟁자들부터 만나서 화합하고 포용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런 관대한 모습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첫 출발점이 아니냐. 그 잘하신 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 일정만 확정된 게 아니고 속보로 언론에 나왔죠. 공개를 네. 뭐 다 하진 않았지만은 김부겸 총리나 임종석 실장. 임종석 전 네. 실장하고도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임종석 실장까지 만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다 만나요. 별 영향가 없는데. 박용진, 그거 좀뭐 쇼츠로 박용진 만들어줘. 의원도 좀 만나고. 아. 좀 만들어줘. 좀 길게 얘기하셔 만들어줘 그래요? 지금. 보니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김경수, 김부겸 챙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김경수나 그 김부겸은 기반이 있어요. 아 정치적 기반이. 네, 정치적 기반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역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임종석 실장이 대권 주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라이방 장사 아닙니까 혹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건 임종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위해서 대표를 만나시는 게 위해서죠. 아니 오히려 더 문제는 궁금한 점은 김동연 지사하고는 왜 일정을 안 잡는지 아. 이게 지금 일정을 안 네. 잡아도 될 만큼 자주 소통하는 소통을 사이이기 하니까.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김부겸 총리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21년도에 전당대회를 네. 민주당에서 이낙연, 김부겸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이른바 이재명 사람들은 전부 다 김부겸 총리 쪽에 가서 일을 도와줬고요. 아.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을 나오는 것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김부겸 그 어떻게 보면 전 총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여러 방송에 발언이 나가가지고 세죠.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적인 언사들에 대해서 맞받음을 했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나옵니다. 솔직히 이제 장성철 수장님은 유시민 전 장관의 그런 공격적인 언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섰다, 편들어줬다 뭐 그렇게 봐야죠. 근데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상당히 예전에 존경을 해왔는데 본인이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 정치평론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도 많고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편드는 것은 권력을 추종하고 자기 남은 여생 좀 편하게 보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냥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유시민 하면은 우리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잠깐. 네. 많은 지성의 상징이죠. 네,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수위 입고 판사를 향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외쳤던 그 항소 말, 이유서. 예. 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권력을 쫓는 그런 사람, 네. 그 특정한 사람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 그냥 고문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신경한 청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던데 제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네. 유시민 작가 편들었다가 저도 맹폭을 당했습니다. 어. 그래요? 편들었다가 맹폭을 당했는데 왜? 저 이제 뭐 이른바 요즘 저가형 유시민 아닙니까? 저가형 유시민으로 불리는 보급병 유시민. 네. 보급형도 아니야 저가형이에요. 저가형? 옛날 이른바 이제 586들이 네. 제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데서 맹폭을 했어요. 네. 맹폭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줄 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돈도 벌어말고 막 벌어놨고 벌었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불쇼에 나갔기 때문에 재밌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거칠게 나오지 않았나 네. 싶은데 한편으로 보면 본심이에요. 진짜 본심인 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네. 유시민 장관하고 김부겸 총리는 굉장한 절친입니다. 아니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라던데.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고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 책이나 좀 읽어. 나의 그 나이에 정치를 해. 그렇다면서요. 책이나 읽고 예. 놀지. 뭐 이런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는 살짝 좀 뭐라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임종석 실장은 진심으로 저는 싫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586들은 네. 이른바 이 직장 한번 가진 적 없으면서 동교 동계에 스카우트 돼 가지고 황태자처럼 정치했다. 네. 나는 보좌관도 했고 밑바닥에서 글쟁이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생도 해보겠는데 다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은 한 지역구에서 6선씩 하면서 경선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586 전대협 총학생회장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평소의 생각이 제 생각에는 난 뭐 정치 안 해도 되는데 뭐 막말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거짓말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은혜를 받아서 경기도지사 지사 후보가 자리. 됐고 지사까지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던데 김동연 지사 경선해가지고 그 자리 딴 거고 그 지방선거 때는요 국민의힘이 거의 싹쓸이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랬죠. 서울시장도 오세훈 그러니까 됐고 후보 경쟁력도 김은혜, 있었다는 거죠. 김은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으로 김동연 지사를 폄훼하는 것은 네. 유시민답지가 않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정치의 의도가 있으면 줄서기 하는 거다. 본인이 뭐 경기도 지사라도 나간다고 유시민이 한번 좀 떨어졌죠. 방송에 집중하세요 좀. 그렇지는 않은데. 고문 정도. 그 얘기가 네, 정도. 아니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또 이분이 기재부 관료들 안 좋아해요. 본인도 경제학 전공자잖아요. 늘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경제기획 한 적이 없지 않냐. 돈놀이 하지 않느냐 너네들 지금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모피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경제기획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사실 선진국이 되면서 기획재정부인데 기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이 평소에 있었던 비판적 생각이 저는 튀어나오지 투영이 돼서 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 어제 정당별 아침 라디오 시사 출연진 현황을 또 공개를 오, 했어요. 예. 예. 국힘 출연진은 초선거 원외 비율이 높고 민주당이나 야당은 재선 이상의 현역 의원만 출연시킨다.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저희 경향 TV는 원외
영선으로 저희가 준비 공정하게 아니면 불러요. 뭐야? 우리 먹이는 거야? 뭐야? 아니 야 지금 안 나오시잖아 지금 뭐. 아니 제물을 안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사람 불러요. 나오나 아니 안 근데 나오나. 댓글로 뭐냐면 네. 아니 원내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은 사회에도 안 이미 나온다니까. 뭐 초선 재선 뭐 이렇게 삼선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구력이 뛰어나신 아유 저희 분들이니까요. 뭐 완전 전문가분들과 뭐 함께하고 이미 있죠.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정치인의 퇴조가 심각합니다. 노무현 이회창 시대가 그립습니다. 솔직히. 그러네. 네. 맞네.